12월 25일에 우리 민동기 기자는 뭐 하세요? 일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일을 하는 분 아니더라도 이번에 좀 조용하게 네. 뉴스쇼 특집 들으면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시사기상도 월요일부터 짚어보죠. 오늘은 일단 유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럽의학청이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긴급 사용을 승인을 하게 되면은 일단 그 EU 집행위원회가 네. 23일 최종 승인을 내릴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네. 되면은 27일부터 유럽연합에서 백신,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에서는 그 모더나였죠. 그렇습니다. 접종했던 게 이제 네. 화이자도 시작을 한다. 네. 미국 쪽도 백신 관련해서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나고 부부 네. 그러니까 함께 이제 오늘 백신을 공개적으로 맞을 예정입니다. 아, 바이든 당선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벌써 부부가 맞았던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맞을까 이것도 관심인데요. 네. 아직 언제 맞을지는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분은 뭐 마스크도 잘 안 쓰시는데 백신을 서둘러 맞는 것도 조금 민망할 것 같기도 하고 계산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시기를. 네, 그렇습니다. 예. 우주에서도 큰 이벤트가 오늘 있죠. 오늘 그 목성하고 토성이 400년 만에 만난다고 하는데요. 이게 만나는 게 굉장히 뭐 진짜 뭐 부딪히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게 이제 접근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의 대근접은 다음에는요 2080년 3월 15일이라고 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걸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마지막이 되겠네요. 마지막이 될 수도 우리 있습니다. 생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네요. 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직 2개월을 맞았던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신문기일이 내일 열리는데요. 네. 법원이 일단 양측의 입장을 듣고 징계 효력을 정지시킬 여부를 판단을 하겠지만 결론이 이르면 당일 나올 수도 있고요.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들 관측해요? 기각이냐 인용이냐? 제가 지금 변호사들 얘기도 들어봤는데 정말 너무 예측이 다 달라가지고요. 이번에는. 네. 겨우 정직 2월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각할 거야 이런 분도 계시고 네. 2월이라도 중대한 손해라고 보고 인용할 거야. 이게 좀 진짜 엇갈리더라고요. 반반인 것 모르겠어요. 같습니다. 예. 자, 이거 화요일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수요일로 가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나옵니다. 15개월 만인데요. 1심 선고 공판 방청권은 공개 추첨을 통해 배부를 한다고 하고요. 네. 지난해 9월입니다.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사문서 혐의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사문서 위조 혐의.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이후에 자녀 입시의 비리를 비롯한 사모펀드 비리 등 14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을 해서 정 교수를 추가 기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총 14가지 혐의예요. 그렇습니다. 14가지 혐의에 대해서 1심이 1년 3개월 만에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와, 굉장히 수요일 날. 중요한 판결입니다. 그러네요. 네. 수요일 날 정경심 교수 1심 선고 중요한 이벤트고 그날 수능 점수도 발표되지 않습니까? 수능 성적표가 배부가 됩니다. 그리고 27일까지 수시 합격자가 발표가 되는데요. 네. 원래 그 코로나19로 수능이 늦춰지면서 전형 일정이 굉장히 촉박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입시 전문가들은 정시 준비도 지금부터 서두르는 게 좋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떨리겠는데요, 학생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특히 떨리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이번에 준비를 제대로 못한 그런 수험생들도 많아가지고요. 너무 안쓰러워요. 그렇습니다. 수험생들 보면. 목요일로 가죠. 목요일에는 파업 소식 하나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돌봄 전담사, 영양사 등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목요일부터 총파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분들 이미 파업했었는데 재파업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돌봄 전담사들이 1차 파업을 했었고요. 네. 돌봄 전담사들이 2차 돌봄 파업도 총파업하고 같이 이제 실시를 한다는 그런 그러니까 예정입니다. 돌봄 전담사, 영양사 등등등 이번에는 교육 전부 공무직, 네. 선생님들 빼고 공무직 네. 인분들이 전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구가 뭐냐면은요. 정규직과의 차별을 확대시키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그래서 이 차별을 멈춰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교육청 쪽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교육 예산이 삭감이 됐다. 그래서 좀 쉽지가 않다. 이런 입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파업이 목요일 날 하나 더 있던데요? 이케아 코리아 노조가 목요일부터 파업에 돌입을 하는데요. 네네. 노사협의를 7개월 동안 진행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조합원 800명이 동시에 파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네.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집합 모임의 형식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파업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케아 쪽에서는 지금 이케아 코리아에서만 지급하지 않는 급여나 복리후생은 없다라는 그런 주장이고요. 이케아 코리아 노조에서는 이케아 코리아에서만 우리 한국에서만 지금 급여라든가 복리후생을 차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이 맞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인사청문회도 이번 주에 뭐 한 3일 정도 열리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뭐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순차적으로 열리는데요. 네. 특히 앞서 뭐 얘기를 했지만 특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야권의 화력이 집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쭉 지켜보면 말이죠. 가장 그 후보들 중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 한 사람한테 화력이 보통 집중되고 네. 나머지는 무사 통과하고 보통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변창흠 후보자는 굉장히 좀 시끄러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전해철 그 후보자에 대해서도 뭐 코드 인사라든가 정치적 중립 논란을 야권이 또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선거 보이기 앞두고. 때문에 예. 그렇죠. 예.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뜨거운 청문회가 될 것 같습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그 자가격리 중에 뭐 행사 참여한 거 이게 논란이던데 또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행사는 공무였기 때문에 자가격리 예외였다. 네.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원픽. 원픽은요. 사실 일정이 원픽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번 주 성탄절이 있잖아요. 예.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우울한 성탄절이 될 것 같은데 확산세가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모두들 예민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배려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 네. 예, 뉴스쇼 특집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